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저자 버나드 오티스. 이 책은 숙련된 호스피스 간병인이기도 한 저자가 85년 동안 살면서 직접 느끼며 선별한 32가지 노년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며 품위 있게 나이 들게 해주는 지혜의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나이는 85세입니다. 30년 넘게 저와 함께 했던 아내는 암과의 싸움에서 폐의 죽음을 맞이했고, 저는 진심을 다해 안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내의 비석을 공개했습니다. 안나 패트리샤 오티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시각장애인 교사. 그녀는 남편과 가족, 그리고 그녀를 알던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다. 나는 정말 운 좋은 남자였다. 사랑하는 안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오. 혼자서 다시 아내의 묘지를 찾았을 때 장례식 날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발꿈치를 따라오면서 깨무는 듯한 특별한 한 줄기 광선이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는 청동비석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저를 비추었습니다. 그건 제가 85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 광선이 사랑하는 아내 안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인생 여정이라는 노화 과정에 대해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이용하면 젊은 독자들은 적절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좀 나이 든 독자들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자. 실수에서 교훈을 얻자. 성공을 통해 얻은 지혜를 공유하자. 집단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오직 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주변에 도움을 주자. 적절히 위험을 무릅쓰자.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설교하지 말자. 설교 같은 걸 했다가는 여러분이 가르침을 주려는 사람들과 멀어질 뿐이다. 자기 방식대로 일을 끝내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아직 50살이 안 된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40은 청춘의 노년이고 50살은 노년의 청춘일 텐데, 그렇다면 50살 이후의 모든 순간은 어떨까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85살인데도 어떻게든 이 책을 마무리해야 하고, 책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활동도 계속해야 하고, 컨설팅 사업도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계속 날아드는 청구서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까지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신은 혈기왕성한 25세 미국인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건 잊어버려야죠. 때론 죽는 게 낫지 싶을 때도 있겠지만 살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평생을 기차역에 도착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았는데 기차역에 도착하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새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고 나면, 막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나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면, 회사에서 승진하면, 은퇴할 나이가 되면, 기차역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기차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그만두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산에 오르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고, 맨발로 자주 돌아다니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고, 더 많은 일몰을 보고, 눈물은 줄이자고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역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간 삶을 직접 선택하면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을 수도 있는 악행을 치유하고, 지금껏 살아온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음을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기면서 살아야죠. 나이 들어도 도전할 일은 차고 넘친다.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면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지 몰라도 몸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터무니없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게 흐릿해지죠. 아이들, 대학, 병, 다가오는 죽음. 이 모든 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의 인생처럼 몽롱하게 흘러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를 바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평소 지갑에 넣고 다니던 에드거 A. 게스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기분이 들뜨곤 하죠. 그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누군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해보지도 않고 지레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웃음 띤 얼굴로 곧장 덤벼들었다. 그에게는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일과 씨름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결국 해냈다. 누군가가 비웃었다. 넌 그 일은 절대 하지 않을걸. 세상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 말이야. 하지만 그는 코트와 모자를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작정 일을 시작했다. 턱을 쳐들고 싱긋 웃으면서 의심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그 일과 씨름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결국 해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다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를 괴롭히려고 기다리는 위험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웃음 띤 얼굴로 곧장 덤벼들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고 불가능하다는 일과 씨름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해낼 수 있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수명이 몇 년 늘어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면서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확실히 말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눈 젊은이와 노인 중 상당수가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메디컬 저널이 영국인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9% 높아지고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도 29%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병원이나 무료급식소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망률이 22%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뇌가 얼마나 기능을 잘하는지가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관계는 소중한 자산 중 하나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매력이 있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칼 윌슨 베이커. 삶을 포기하면 죽기도 전에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교제하고 사랑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다. 저는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과 사귀거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교제를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동기가 진실하고 이기적이지 않다면 나이는 행복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70대 여성은 54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와 다른 중병에 걸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병든 남편을 돌보느라 기진맥진해졌고 이제 사랑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관계에 매우 만족했으며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다짐했죠. 자연이 우리 앞에 던져놓는 나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옆에 있으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뭔가를 시도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가을은 봄만큼이나 아름다운 계절이며 사랑에 빠지는 건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아프다는 사실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자신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상처받는다. 제가 노스리지 메디컬 센터의 호스티스 병동에서 일할 때 말기암에 걸려 고통받는 70대 남성을 만나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알렉스가 두 아들에게까지도 자신의 병이나 인생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알렉스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제가 맡은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을 잘 안다. 내 아내를 뺏어가고 싶겠지만 그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내 돈과 차도 탐나겠지만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내 삶의 목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들과 자신의 감정, 병, 삶과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완전히 좌절한 상태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녹음기에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음을 제안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그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알렉스가 침대에 앉아 혼자 울고 있었고 아내에게 녹음기를 사다 달라 했고 두 사람은 밤새 울면서 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50대가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지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또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믿는 영적 존재가 임종이나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해야 할 일. 첫 번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유언장 같은 문서를 준비해서 혹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대비한 법적 계획을 세워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전달하고 원본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도 알려줘야 한다. 두 번째, 의료기록 및 관련 정보를 전부 통합해서 정리해둔다. 복용 중인 약품, 검사 및 수술 내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록을 문서화해서 파일을 만들어 둔다. 자신에게 효과가 없었던 약과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도 기록해둬야 한다. 세 번째, 가족들의 병력을 기록해두자. 이 정보는 우리에게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의료경보 시스템은 노인의 안전에 필요하다. 제가 8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아내와 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저희 집에 의료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68이었고 우리 둘 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때였죠. 당시에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아내 안나의 병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1년 뒤 안나가 항암 치료를 받은 지 2년이 되던 해 병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 저는 긴급구조대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안나는 안방에 딸린 욕실에 쓰러져 있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파견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덕분에 1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께 곧장 전화를 해주고 응급구조대에도 바로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대신 연락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공해 놓아야 합니다. 시력을 잃었을 때 대처할 방법을 찾자. 시력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일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책을 읽지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집 밖의 풍경도 보지 못한다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 두어야 합니다. 전국 각지의 점자연구소, 시각장애인 센터 등 시력 문제가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세미나와 재택훈련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 이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 두세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미리 결정하는 신이 존재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심했습니다.
찐이 지진, 홍수, 전쟁, 사고 같은 나쁜 일은 물론이고 결혼, 출산, 교육, 사업 성공 같은 행복한 일도 미리 결정해 놓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이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신이 우리 삶의 순환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나쁜 일에 영향을 줄이고 인생의 즐거움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신이 내 옆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듣나요? 이건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을 달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겪는 슬픔을 알게 된 이들이 보내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의 도움이나 인도를 원할 때 신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구합니다. 야곱의 사다리에 관한 성서 이야기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데서부터 믿음과 영성이 생겨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 의족해 지내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을 찾아내며 행복할 때도 힘들 때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믿음과 영성을 발견할 때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내 안나가 투병하는 3년 동안 그녀의 고난에 대처하면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 내면의 영혼에 호소했습니다. 안나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불평하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 있는 태도로 폭풍우를 이기고 자신을 위한 평화로운 새 세상과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슬픔, 눈물, 웃음은 모두 삶의 치료제라 여길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능력이 없었다면 울거나 웃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영혼의 무지개가 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성과 믿음은 삶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기를 벗어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 희망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의지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삶의 여정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든다. 아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훌륭한 교훈 중 하나는 매일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인생 지점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종교나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때때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과 격리된 채로 자신의 인생 비전이나 지금의 위치, 성취하고 싶은 것,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숫가에 혼자 살면서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소로처럼 오랫동안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30분씩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숲으로 온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마주하면서 차분하게 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인생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닌지, 죽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지는 않을지 생각해보기 위해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술은 유용하게 활용해야지.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친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계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워줄 수도 없지요. 기술은 부모나 가족, 친구, 선생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대체품이 아니며 대체될 수도 없지요. 기계가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기 쉬우므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더 이상 가족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지 않는 가정이 많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정보와 지혜의 원천이 따뜻한 포옹 외에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태블릿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거나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가 어린이의 정서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더 나은 삶과 만족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꾸준히 물어보고 그 대답을 발판으로 삼아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고려할 것들을 소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정보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영원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쳐 준 것들을 자기 아이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친밀한 관계를 망치지 말자. 이 책을 준비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가족관계나 우정, 사업 거래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바로 역기능, 씁쓸한 기억 파멸, 증오였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삶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분노와 용서가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화가 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상황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에 비춰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서로의 의견차를 해소하려 하지 않는 바람에 진정한 사랑을 잃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고통스러운 관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믿기 힘든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상처 입은 자존심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들이었지요. 화를 내고 속상해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거나 중요한 관계가 끝나버렸던 일을 되돌아보면 갈등을 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인생을 즐기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자. 왜 당신은 이 책에서 인생 여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인생은 실제로 여행길이며 자신의 여정이 즐겁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책의 첫머리부터 노화 과정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물론 항상 순조롭기만 한 여행은 아니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에디슨도 실험에 성공해서 전 세계를 환하게 밝히기 전까진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곧 육체적 존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살도록 돕고 가족이나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다면 비록 몸은 사라질지언정 우리 삶의 유산은 살면서 만난 이들의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살아남는다는 시적 표현처럼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슬프게만 여기지 말고 그들의 삶을 기리고 그들을 알고 지낸 기쁨을 축하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죽을 날이 가까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정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우자. 책 첫머리에서 이 책은 사랑하는 안나에게 바치는 헌사인 동시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책이라고 밝혔듯이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나는 열심히 살고 사랑하면서 멋진 여행을 즐겼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하루를 살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만난 이들, 그 삶의 여정에 관여했던 이들, 노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줬던 이들,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책이 출간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 모두 끝까지 자기 삶을 즐겼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기고 싶네요. 날마다 아는 사람들과 애정을 나누면서 살기를,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